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시 33분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스켈키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요, 제임스 스튜어트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이거는 8판입니다. 이 책 9판도 있고요, 8판도 있는데 이 8판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용지가 굉장히 좋아요. 종이 질이 굉장히 좋고 하드백이고요. 9판도 굉장히 좋은데 9판은 내용이 한 20% 정도 다릅니다. 이 8판과 내용이 한 20% 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9판은 종이 질이 별로입니다. 이 토마스 스켈키러스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제임스 스튜어트 캘큘러스를 찾으면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책의 장점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장점이고요. 이 책의 장점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던져주는데요. 이 책 하나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른 캘큘러스 책도 참조하면서 공부하세요. 이 책에서요, 모멘츠를 찾아보면 장장 83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하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6장에서 처음으로 모멘스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서도 모멘스가 나오고요. 이거는 6장인데요 6장에서 처음 모멘스 개념이 나오고 계속 모멘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6장이고요 이 책에 장장 83회가 모멘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15장입니다 15장에서도 모멘스를 깊게 다루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15장에 나오는 표고요, 15장에서 모멘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5장에서 모멘스가 여러 번 나오고요, 엄청 나옵니다. 이거는 챕터 16입니다. 챕터 16에서 모멘스가 또 나오고요, 여기에 모멘스 계산이 또 나오고, 조금 아래에 보면 테이블 16.1 해갖고 모멘트 계산이 나오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6장에 테이블 16.3에서 모멘츠가 또 나옵니다. 여기 예제가 많이 나오고요. 챕터 6부터 시작해서 챕터 16까지 무려 83회에 걸쳐 모멘트가 나옵니다. 1차 모멘트가 있고 2차 모멘트가 있고, 2차 모멘트는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그래갖고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무려 83회 모멘트에 관한 계산이 나오고요. 제가 이걸 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멘트가 뭔지 알고 자신만만하게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스태틱스 이 책에서요, 챕터 4에 보면 모멘트 오브 포스 그래갖고 모멘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R 크로스 F고요. 저는 모멘트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대충 읽고 훌라덩 읽고 그렇지 그러면서 쭉 내려갔는데요, 이런 것도 훌라덩 읽고 맞아 그게 그거야,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런데 여기쯤 오니까 계산이 너무나 더딘 겁니다. 이거를 계산하고 이거를 계산하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아니까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이 너무 더딘 겁니다. 계산이 너무 더디고 답답합니다. 제가 이거를 창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왜 이렇게 계산이 더디지 싶어갖고 챕터 4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빼먹고 챕터 4 섹션 4.1 모멘트 오브 포스 스칼라 포뮬레이션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차근차근 다시 읽었는데요, 물론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알아도 빼먹지 않고 차근차근 다 읽었는데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가 나와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물론 잘 아는 내용이고요. 모멘트 오브 포스 벡터 포뮬레이션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물을 찾았는데요, 그 보물 제목이 Principle of Transmissibility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벡터 F가 있을 때 원점에서 벡터 F까지 R1 위치 벡터고요, R2 위치 벡터고 R3 위치 벡터입니다. 이 벡터 F의 작용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작용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껐을 때 R1 크로스 F, 그러니까 이 R1과 F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모멘트가 R2 F, R2 크로스 F, R3 크로스 F, R3 크로스 F가 모두 같다고 합니다. 우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R1 크로스 F나 R2 크로스 F나 R3 크로스 F나 모두 같다고 합니다. Principle of Transmissibility,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했더니 직관적으로 풀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요. 훌러덩 쉬리릭 존나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훌러덩 쉬리릭 풀립니다. 그러니까 Principle of Transmissibility,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훌러덩 쉬리릭 다 풀립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마스'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이 책에서 모멘츠를 83회에 걸쳐 공부했지만 모멘츠가 뭔지 잘 알지만 이런 엔지니어링 책은 별도로 공부해 줘야 합니다. 이런 수학책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직관을요, 이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엔지니어링 다이내믹스 이런 책을 공부하면요 보는 직관이 생깁니다. 수학에서 83번을 공부해도 아니면 물리학에서 100번을 공부해도 이런 엔지니어링 미케닉스를 별도로 공부해 줘야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벡터 캘큘러스 일렉트로매그네티즘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148번 매개변수 벡터 면적분 Parameterized Surface Integra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전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해서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49 Line Integrals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 Electricity and Magnetism을 선택하고 49번 폴더에 line.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넣고요, motor.cpp 이 파일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이 파일은 닫습니다. Ctrl B하고, 이거는 토마스'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13판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목차가 나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챕터 16 Integrals and Vector Fields가 나오고요, 첫 번째 섹션이 Line Integrals입니다. 이 Line Integral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론적인 설명이 있고요, 예제 2부터 풀어보고 한 가지 예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고요,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정렬하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는데요, 라인 인티그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서피스 인티그럴입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148번 동영상 이 링크를 누르면 서피스 인티그럴에 대한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void solve example 16.1 2 여기서 16.1은 16장 섹션 1이라는 뜻이고 2는 example 2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example은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렇게 하면 함수 이름이 출력되고요, int main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std cout precision을 적당하게 12자리로 놓겠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밀도가 3자리에서 4자리 그 정도 초과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라이브러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12자리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 16.3 여기 보면 그림 16.3이 있고 경로 C1, C2,
이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C1, C2 경로가 있고요. 이거를 라인 세그먼트라 부릅니다. 이 라인 세그먼트를 통해서 적분을 하는데요. Figure 16.3 shows another path from the origin to 111, the union of the line segments C1 and C2. 그래서 점 1, 1, 1 이 포인트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C1 라인 세그먼트, C2 라인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 지점에 도달할 때 선적분하는 겁니다. 라인 인티그럴 하는데요. 인티그럴 할 때 함수가 f over x, y, z는 x 빼기 3, y의 제곱 더하기 z over union of c1 and c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일단 곡선 c1, c2 그러니까 이 경로 c1과 c2를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타냅니다. 오토 c1은 cna create bctr 3d 3차원 벡터를 만드는데 이거는 파라미터 t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토 t를 받고요. 리턴을 하는데 이 c1의 i 성분 t를 리턴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c1의 r over t의 j 성분 t를 반환합니다. 끝에 세미콜론은 지워도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c2이고요. c2는 i, j, t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 성분이 1.0이고요. j 성분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k 성분이 t입니다. 그래서 c2의 i, j, tk를 이렇게 create bctr 3d를 이용해서 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칸을 줄이고요. 패스 경로 c1과 c2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적분할 함수 f를 정의합니다. 오토 f는 3개의 변수 x, y, z를 받는데요. 오토 x, 오토 y, 오로 z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데 x-3y의 제곱 더하기 z입니다. x-3 곱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 이렇게 해서 함수 f까지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분합니까? f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f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분해야 이 라인 인티그럴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알고리즘을요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인티그럴 알고리즘을 옛날에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컨트롤 클릭하면요 제가 6개월 전에요 인티그럴 앤드 아크 랭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해 놨는데요. 이 187번 동영상과 188번 이 동영상 이 두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좋은 머리, 맞아요, 좋은 머리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기억력입니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배워도요 기억하지 못하면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요 이 라인 인티그럴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이거를 6개월 전에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보고 아 내가 저때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로 L1은 C1 이 곡선 이 패스에서요 이 C1 이 부분을 적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라인 인티그럴 이런 게 있고요 이 함수 f를 보냅니다. 이 함수 f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이게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요. 그 다음에
C1 같은 경우에 t가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0.0에서 1.0 이렇게 하면 C1이 적분이 되고요. 복사해서 L2 이렇게 하고 이거는 C2이고요. 이것도 t가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C1, C2 이 두 벡터를 이용해서 이 라인 인티그럴을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오토 answer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sqrt2고요. 2로 나눈 다음에 3.0을 2로 나누면 이게 이 정답입니다. 정답이고요. sed, cout, answer는 answer, 이거는 책에서 나온 정답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L1 더하기 L2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더해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값이 계산됩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C1, C2를 각각 여기서 BCTR3D를 이용해서 정의하고요. 이게 굉장히 막강한 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I와 Z만 정의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I, J, T를 정의해야 되는데 I는 개수가 1이고요. J는 개수가 1, 스칼라 값이고 이 K 성분 T는 함수입니다. 극하일간의 이 벡터는요, 스칼라와 람다를 마음대로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후에 라인 인티그럴을 빵 때리면요,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이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나 열고요. cd 149 line integrals 이렇게 하고요. clang ++ sed c++20이고요. 파일 이름이 line.cpp고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를 해보면요, 보세요. 이 책에 있는 값과 제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소수점 12개짜리까지 일치합니다. 이런 C++ 라이브러리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본 거는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자, 요 부분만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 보면 Math and Moment Calculation 있고 여기에 이론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example 4를 풉니다. 그래서 이게 4고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example 2를 살려놓겠습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 16.4 여기에 보면 그림 16.4가 있고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YZ 평면 사이에 A circular arch of variable density, 이 밀도가 변하는 원형 아치형이 있는데요. 밀도가 변합니다. 이때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세한 문제는 읽어보고요. 여기에 밀도가 X, Y, Z 함수입니다. 그래서 O로 density를 정의하는데요. 이 밀도 함수는 X, Y,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O로 X, O로 Y, O로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리턴을 하는데 E-Z 여기에 E-Z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정의했고요. 이 곡선은요,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 반원입니다. 이걸 매개 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로 R은 CNA create BCTR3D에서 세미콜론 하고요. 이 벡터는 이 원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Z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반원입니다. 이 반원을 파라미터로 나타낸 게 이 RT고요. 여기에서 잘 보면 X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X 컴포넌트는 00으로 넣어야 하고요. J 컴포넌트는 이거는 람다인데요. 오토
t이고 return std cosine t 이거는 j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sin t 끝에 오는 콤마는 삭제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벡터 r이요, 이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때 t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오토 매스는 이건 질량입니다. 이 벡터 r을 이용해서 라인 인티그럴 하고요. 이 밀도 함수를 보내주고 이거는 밀도고요. r의 t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0.0에서 파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서큘러 아치의 질량이 계산됩니다.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질량 계산이 나오는데 오토 앤서 매스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파이 빼기 2입니다. 그 다음에 mxy, 이 mxy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오토 mxy는 r 라인 인티그럴에서 세미콜론 하고요. density 델타에다가 z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야 합니다. density를 캡처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이렇게 해서 쉼표하고요. return을 하는데 z에다가 density를 곱하는데 density가 x, y, z 함수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피적분 함수 z 델타에 해당합니다. 적분 범위는 역시 0.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Z축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려면 Z축에 대한 모멘트는 mxy고 이때 거리 Z를 밀도에다 곱해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앞에 있는 모멘트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mxy 모멘트가 나오고요. 오토 앤서 센터는요, cpt make array 이렇게 하고요. x축과 y축의 질량 중심은 대칭이 되기 때문에 000이고요. z축에 대한 해답은 이 값입니다. 8 빼기 파이에다가 4 곱하기 파이 빼기 4를 이게 정답이고요. 오토 numerical solution은 cpt make array에서 역시 0.0, 0.0이고 mxy를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std cout 이거는 책에 들어있는 질량 값이고요. cpg and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mass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책에 있는 질량 중심이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좀 보기 좋게 나란히 정렬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한 번 더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책에서 나온 답, 이거는 질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답, 질량이고요. 책에서 나온 질량 중심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질량 중심입니다. 이거는 좌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이거 손으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일단 우리가 계산에서 해방되면요, 수학적인 이론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훨씬 더 능률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